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5300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주식 시장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개미는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팔아야 하나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주식 시장은 항상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다 던지는 그 순간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는지 짐작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기관이죠.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죠. 개인 대규모 순매도했다. 기관 저가 매수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사실 이 문장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죠. 근데도 우리는 매번 똑같이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논리를 이기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조금 빠지면 이제 끝났다,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번엔 다르다 라는 말들 쏟아지고요. 근데 또 동시에 시장 안에서는 조용히, 정말 조용하게 폭풍 매수가 일어나고 있죠. 누가요? 기관, 연기금. 큰 돈의 어떤 움직임의 실체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드릴 얘기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 개미가 던질 때 기관은 닿는가? 그리고 코스피 5300이라는 숫자가 어쩌다가 나온 말인지, 앞으로 6000, 7000은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의 흐름, 수급 구조, 시장의 본질로 보면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어쩌면 예측이 아닙니다. 태도일 겁니다. 태도는 늘 우리를 투자 시장에서 준비하도록 만드니까요. 예측해서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들의 흐름을 눈여겨보다가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왜 개미들은 바닥에서도 던지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죠. 자꾸 계속 개미는 던지고 항상 바닥에 샀는데도 던집니다. 개미는. 이건 개인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상 개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처음 주가가 빠질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정이겠지. 잠깐 흔들리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락이 좀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깊어지면 뉴스에는 또 경기 침체, 위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는 가격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제 매매하게 되는 거죠. 손실에 대한 두려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왠지 모를 압박감이 밀려오죠. 결국 개인이 던지는 이 시점은 하락이 끝나서가 아니라 심리가 먼저 무너졌을 때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구간은 어떤 시점일까요? 악재는 이미 뉴스에 다 나왔고 주가는 충분히 빠진 것 같고 개인의 물량은 분명히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 기관과 큰 자금은 리스크가 줄어든 구간으로 봅니다. 개인은 더 떨어질까봐 팔지만 기관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미는 바닥에서 던지고 기관은 그 물량을 받는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가진 심리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니까 계속 개미는 항상 바닥에서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관은 왜 개인이 팔 때 담게 되는 걸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왜 개인이 팔 때마다 기관은 사는 걸까? 주식을 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보는 이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기관과 개인은 기준이 다르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현재 주가, 손익률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에 많이 반응하고요.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수 내의 비중, 장기 자금 운용 계획, 정책, 금리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움직이죠. 즉 개인이 더 떨어질까봐 팔 때 기관은 이미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개인의 매도가 집중되는 구간은 대부분 악재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시점입니다. 뉴스에는 부정적 이야기만 나오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해 있고, 근데 이때 기관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까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투매 물량이 나오는 순간 기관은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냅니다. 이걸 시장에서 흔히 저가 매수 혹은 폭풍 매수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요한 점은 기관의 매수가 곧바로 주가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기관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대비한 포지션 구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차이가 쌓여 개인은 왜 항상 타이밍이 안 맞지? 라고 느끼는 거고, 기관은 조용히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반복되는 개미는 바닥에서 팔고, 개미는 자꾸 바닥에서 팔고, 기관은 이때 사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구조입니다. 구조. 우연이 아니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장중에는 코스피 5,300을 터치했다고 하죠. 코스피 6,000, 7,000은 그러면 허황된 숫자일까? 7,000도 갈 수 있겠죠. 먼 훗날에는 만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이 가장 많이 요즘 나온다고 해요. 코스피 6,000 간다 안 간다. 숫자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5,000 찍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현실성 없는 희망회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 역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겹칠 때 계산 가능한 시나리오로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코스피 지수는 개별 종목의 합이 아니라 대형주 중심의 수급과 밸류에이션 변화에 의해 움직입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금융, 대형 IT 종목의 반영성이 지수 흐름을 거의 결정하죠. 그래서 핵심 조건을 살펴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이 금리 사이클의 변화입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시장에는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죠.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수죠. 이런 이유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더 오를 확률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업 실적인데요. 주가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더 나빠지지 않을 때 먼저 반등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반영된 이후 숫자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본다면 앞으로 더 오를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최악의 가정을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 기관과 연기금의 장기 자금의 유입인데요. 개인이 공포에 팔아낸 물량을 기관이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구간에서는 지수 하단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게 된다면 지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왔고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던 시점이 결과적으로는 지수 상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6,000, 지금 당장 확정된 미래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숫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믿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미래를 어떤 방향성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의한 태도입니다. 태도. 개미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순간은 종목 선택을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공포에 막 휘둘려서 결정을 잘못 내릴 때죠. 시장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서 손실 줄일 수 있지 않나? 더 떨어지면 회복 못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는 이거죠. 주식시장은 공포가 최고조일 때 이미 많은 악재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뉴스에 나오는 악재,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이렇게 도는 비관론들 있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대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뒤에 퍼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항상 조용합니다.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패턴은 같습니다. 공포에서 팔고 반등을 확인한 뒤 다시 사고 결국 높은 가격에 재진입하죠. 이 구조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기관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력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달라는 거죠. 시간. 기관은 단기 변동성을 견디지만 개인은 그 변동성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개미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는 예측하려 하지 말고 구조를 봐라, 이해해라 라는 거죠.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맞히는 건 정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에 휘둘려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시장에 계속 그 흐름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것을요. 지금 주식시장을 보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불확실하다, 아직 위험하다, 너무 올라서 이제 빠질 수가 없다, 더 이상 살 종목이 없다라는 건 악재다, 뭐 이런 말들 많은데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할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이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뉴스가 나올 때 주가는 이미 한참 위에 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개인은 공포에 흔들리고 기관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지수는 반향성을 고민하는 구간이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바로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을 조금 경계해야 합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는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 밖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바로 대응입니다. 대응.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당장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이미 가격에는 상당한 불안과 악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회복과 개선은 아직 숫자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기관이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확신해서가 아니라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일단 누누이 말하지만 이 공포에 팔지 말자. 두 번째, 단기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세 번째, 시장의 구조와 돈의 흐름을 보자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을 통과한 뒤에 큰 보상을 주죠. 코스피 6천, 7천이라는 숫자가 내일 당장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의 선택은 앞으로 몇 년의 결과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묻고 있죠. 여러분은 공포에 반응할 것인가요? 아니면 흐름을 이해하려고 할 건가요? 라고요. 지금 시장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 몇 년 후 수익률을 또 결정하게 될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대응만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흐름을 조금 파보고 흐름을 이해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심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